부산 자갈치 시장 한복판. 장사하던 어머니 앞에 조폭들이 몰려와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폭 두목이 어머니의 뺨을 톡톡 건드리며 비아냥거리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이른 아침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부터 바다에서 갓 잡아온 생선들이 시장 곳곳에 펄떡이며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죠. 오징어, 갈치, 고등어까지 싱싱한 해산물들이 얼음 위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구수한 부산 사투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고 손님들과의 정겨운 흥정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하루를 알리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생선 좌판을 부지런히 정리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자예요. 50대 중반의 순자는 20여 년간 이 자리에서 생선 장사를 해오며 홀로 딸 하나를 키워냈죠. 거친 손과 해풍에 그을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고개를 돌리자 26살의 딸 세영이 큰 배낭을 메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세영이 왔나? 이번엔 휴가가 길다 아이가? 순자는 손에 묻은 비늘을 앞치마에 닦으며 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3박 4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그냥 내려왔지 뭐. 세영은 평소보다 한결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707특임단에서 복무 중인 현역 여군인 세영에게 이런 긴 휴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평소에는 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지내야 하고 엄마가 혼자 시장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고 엄마와 함께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엄마 일 도와주고 내일은 우리 둘이서 온천이라도 가볼까? 순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제안했어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아침 풍경 뒤편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모퉁이 골목,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둑한 뒷골목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벌어지는 무서운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죠. 아저씨, 이거 월 회비 못 낸 거 아닙니까?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과일 좌판을 하는 아저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슷한 차림의 남자들 서너 명이 더 서 있었어요. 이들의 리더는 김상팔이라는 자로 40대 초반의 나이에 자갈치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는 조직의 우두머리였죠. 이번 달은 매상이 시원찮아서요.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과일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상팔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음 주? 그런 소리 지난 달에도 들었는데? 상팔이 냉소를 띠며 아저씨의 멱살을 잡았어요. 장사 계속하려면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될 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용기를 내지 못했죠. 이미 몇 년간 이어져 온 일이라 모두가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해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신고한 상인들만 더 큰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팔은 과일 아저씨를 협박한 뒤 시선을 돌려 다음 타깃을 물색했어요. 그의 눈길이 머문 곳은 바로 순자의 생선 좌판이었습니다.
저기 생선집 아줌마는 어떻고? 상팔이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죠. 아, 저 아줌마요? 딸이 군인이라던데요. 부하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군인이면 어떻고? 여자 군인 아니가? 상팔이 비웃으며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에 맞선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여자라면 더더욱 우습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상팔과 그의 일당들이 순자의 생선 좌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주변 상인들의 표정도 어두워져 갔어요.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몇 년간 이런 일들을 겪어오면서 체념해버린 상태였거든요. 아줌마, 한 달째 밀렸다 아이가? 상팔이 순자 앞에 다가서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딸 세영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번 달은 매상도 시원찮고 내일까지 주면 안 되겠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상팔과 그의 부하들은 오히려 웃으며 순자와 세영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내일이 오긴 오나? 상팔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새 경찰들 단속 뜨는데 혹시 아줌마가 밀고 한 거 아이가?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상팔의 의심 섞인 눈빛이 순자를 향했죠.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순자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상팔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럼 증명해봐라. 상팔이 갑자기 순자의 뺨을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위협적인 손길이 순자의 얼굴을 건드릴 때마다 주변 상인들은 더욱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세영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온화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고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707특임단에서 수년간 단련받은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누군가 자신의 어머니를 모독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세영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를 억누르려는 노력 때문이었죠. 부대에서 배운 것처럼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향한 모독이 계속될수록 그 참을성의 한계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세영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상팔이 어머니의 뺨을 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707특임단에서 받은 훈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적절한 대응과 최소한의 폭력 사용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손 치워라. 세영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상팔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상팔과 부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영에게 쏠렸어요. 네가 뭔데 나서노? 상팔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세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젊은 여성처럼 보였거든요. 이 계집애가 건방지긴. 상팔의 부하 중 하나가 세영의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마지막 실수가 될 줄은 몰랐죠. 세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집중된 시선을 보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세영이 그 부하의 손목을 단숨에 꺾으며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아!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세영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군용 근접 제압 기술이야.
한 번 더 건드리면 팔이 나간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상인들도 다른 부하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특히 상팔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대든 사람은 없었는데 하물며 젊은 여자가 자신의 부하를 제압하다니요. 야, 이 계집애가. 상팔이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세영의 차갑고 단호한 시선을 마주하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뭔가 일반인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군인 특유의 살기와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부하가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나머지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 상황인지 불분명해졌죠. 상팔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위세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젊은 여자에게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요.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어요. 야, 다 둘러싸라. 상팔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5명의 조폭들이 세영과 순자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좀한다고 까불긴. 상팔이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부하들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주머니에서 강목과 쇠파이프 같은 둔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진짜 폭력이 시작될 위기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어요. 세영아, 위험해. 순자가 딸을 감싸려 했지만 세영은 오히려 어머니를 자신의 뒤로 밀어냈습니다. 엄마는 뒤로 가 있어. 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세영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된 모습이었죠. 경고했는데 세영이 중얼거리며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707특임단에서 수년간 단련된 실전 격투 기술이 온몸의 근육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강목을 든 부하가 세영을 향해 달려왔지만 세영은 재빠르게 몸을 낮추며 그의 복부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으악! 그 부하는 즉시 기절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707특임단에서 배운 급소 타격법이었죠. 두 번째 부하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세영은 그의 손목을 단숨에 꺾어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하에게는 화려한 회전킥을 날려 멀리 날려버렸어요. 이런 젠장. 상팔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세영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수없이 받았거든요. 다만 실전에서는 처음이었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상팔은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상대가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위세와 조직력에 대한 자신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이런 미친. 상팔이 중얼거리며 허겁지겁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이 그보다 빨랐어요. 어딜 가려고? 세영이 재빠르게 상팔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하에게서 뺏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그 끝이 상팔의 목을 향해 있었어요. 상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영의 눈빛에서 진짜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무릎 꿇고 사과해.
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군인의 명령조였죠. 상팔은 떨리는 다리로 버티려 했지만 세영의 압박감이 너무 강했어요. 야야,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알고. 상팔이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려봤지만 세영은 쇠파이프를 조금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3초 안에 무릎 꿇어. 하나, 둘. 세영이 차갑게 세기 시작했어요. 결국 상팔은 떨리는 무릎으로 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상팔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이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났네. 한 상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니들 그동안 우리 상인들 등쳐먹은 죄 다 받으라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경찰 온다. 상인 중 하나가 외쳤고 곧이어 경찰차와 함께 군 헌병 차량까지 도착했습니다. 세영이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헌병대에서도 출동한 것이었죠. 조폭 일당 검거 완료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어요. 상팔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수갑을 차고 연행되어 갔습니다. 오랜 시간 자갈치 시장을 괴롭혔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조폭들이 모두 연행되고 나서야 시장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몇 년간 자신들을 괴롭혔던 악몽 같은 일들이 단 몇 분 만에 끝나버렸거든요. 그것도 젊은 여성 한 명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순자는 멀뚱히 서서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 무서운 조폭들을 혼자서 제압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평소에 착하고 순한 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다니요. 엄마. 세영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다시 평소의 딸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말없이 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갑자기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와락 세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컸다 아이가.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나?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매일 밤 잠도 못 잤는데. 세영도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작 알았으면 더 빨리 왔을 텐데.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군복무를 하면서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어머니는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이거 배우고 익힌 거야. 세영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707특임단에서 받은 훈련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 상인들도 이 모녀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세영아. 이제 우리 시장도 조용해질 끼다. 상인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오랜 시간 억눌렸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서를 마치고 돌아온 세영을 보며 순자는 새삼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야 왜 딸이 군인의 길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영이 추구하는 가치였던 거예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자갈치 시장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상팔과 그의 일당들이 구속되면서 보호비 갈취라는 악몽 같은 일들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돌아왔고 시장 전체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세영은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전에는 함께 생선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단둘이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죠. 그동안 부대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실컷 할 수 있었습니다. 세영아, 이거 먹어봐라. 순자가 각 끓인 따끈한 어묵 국물을 딸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그릇을 받아든 세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엄마가 끓여주는 어묵탕이 제일 맛있어. 세영이 후후 불어가며 국물을 마셨어요. 다치진 않았지?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몸을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엄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영이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순자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네 자랑스럽다. 순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세영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언제까지나 지켜줄게. 이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도 707특임단에서 열심히 복무하면서 동시에 어머니도 잘 보살피겠다는 다짐이었죠. 해질 무렵 모녀는 자갈치 시장 끝자락에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스며들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평온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휴가 때도 또 올게. 세영이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있어. 순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심이 되었거든요. 딸이 이렇게 든든하게 자랐으니까요. 자갈치 바다 너머로 황금빛 햇살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들 모녀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엄마 곁에 서 있던 딸이 결국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평범한 모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안엔 아무도 몰랐던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단 1초면 됩니다. 감동 인생의 흥미롭고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감동 인생이었습니다.